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지난주 프리미어리그와 라리가로 이루어진 첫 축구 토토 승무패를 프리미어리그 경기는 올킬, 라리가는 한 경기를 아쉽게 틀리면서 제가 공유드린 최종픽이 2등에 적중을 했었는데 이번 회차도 열심히 준비를 해왔으니까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께 도움이 되는 픽이 됐으면 좋겠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제 최종 픽과는 최소한 한두 경기는 바꿔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 2등 적중하신 분들을 보니까 제 최종 픽이랑 똑같이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많던데, 꼭 축구 토토 승무패에서 한두 경기 정도는 경기력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결과들이 나올 때가 많기 때문에 저랑 똑같이 구매하시는 건 1등을 노리신다면 그닥 추천드리지는 않고, 최종 픽을 쭉 들어보시고 이 경기는 내 생각이랑 같구나 하면 그대로 픽을 하시면 되고, 이 경기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다 하는 픽은 추가를 또 해보시고, 이 경기는 내가 꿈을 꿨는데 조상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서 무조건 역배로 픽하라고 하신 게 있으면 독식을 노리는 픽도 추가를 하시고 해야 1등 적중에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종 픽 영상 분석 내용을 말씀을 드릴 때, 보시면 빨간색으로 쓰여 있는 경기들은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경기들이니까 한 달에 4,990원, 담배 한 값도 안 되는 금액으로 멤버십 가입하셔서 중간에 광고 없이 쭉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축구토토 승무패 55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지난번에 영입 정보나 이적 정보를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이 너무 길어졌었기 때문에 지루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번 영상에서는 최대한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서 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브랜드퍼 대 사우스햄튼. 자, 양팀 모두 주중에 컵 경기를 치렀고 로테이션을 돌렸기 때문에 이 경기에 딱히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부분 생각하실 수 있듯이 지금까지의 경기 결과로 볼 때 이 경기는 브랜드퍼의 승리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죠. 기본적으로 사우스햄튼의 경우 이번 시즌 두 경기 동안 단 1득점도 기록을 하지 못했다라는 점과, 더군다나 뉴캐슬의 한 명이 퇴장을 당했을 때도 득점을 하지 못했었다라는 점은 사우스햄튼의 공격력에 확실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주중컵 경기에서 리그에서는 후반전 20분 정도씩만 출전을 했던 카메론 아처 선수가 선발 출전을 해서 멀티골을 기록을 했고, 또한 리그에서 교체 출전으로 나왔던 마테우스 페르난데스 선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과, 랄라나 선수도 부상에서 돌아와서 컵 경기에 출전을 했기 때문에 선발 라인업에 좀 변화가 있다면 브랜드퍼를 상대로 이번 시즌 첫 골을 한번 사우스햄튼이 터뜨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사우스햄튼이 어떻게든 브랜드퍼보다 먼저 선제골을 기록을 한다면 두 줄 버스를 세워서 막아내는 건 그래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스날의 주전 경쟁에서 밀린 램즈데일 골키퍼의 영입 소식도 있기 때문에 골키퍼의 경우는 사실 영입 오피셜만 뜨면 바로 선발 출전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브랜드퍼의 승무패로 혹시 모를 이변에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 에버턴 대 본머스. 자, 에버턴의 경우 이번 시즌 리그 두 경기를 연속으로 대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확실히 수비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상황이고, 득점 역시 이번 시즌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난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 경기가 본머스의 경우가 점유율을 낮게 가져갈 때 공격적으로 좋은 찬스들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에버턴의 경우는 본머스보다도 더 낮은 점유율을 가져가는 팀이라서 본머스의 공격이 답답한 흐름으로 갈 수가 있는 경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 경기력을 비교해 봤을 때 본머스가 당연히 에버튼보다 좋은 경기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답답한 흐름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본머스가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긴 하지만 에버턴은 무승부로 2연패를 끊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 에버턴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3번 경기 노팅엄 대 울버햄튼.
자, 이 경기는 울버햄튼이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경기를 할 텐데 노팅엄 같은 경우는 상대방보다 점유율을 낮게 가져갔을 때 공격적으로 더 살아나는 팀이라는 점에서 노팅엄이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울버햄튼의 경우는 공격에 중점을 두면 첼시와의 경기 결과처럼 수비가 무너지는 경향이 있고 전체적인 밸런스를 가져가면 득점이 안 터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빨리 뭔가 해결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중 번니와의 컵 경기에서 2대 0으로 울버햄튼이 승리를 하면서 득점력이 살아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경기를 봤을 때 번니의 경우 수비 라인을 너무나도 끌어올려서 경기를 운영했기 때문에 울버햄튼의 뒷공간을 너무나도 많이 내주는 상황이었지만, 노팅엄의 경우는 수비 라인을 그렇게까지 올려서 플레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기는 노팅엄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다가 현재 맞대결 3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4연속 무승부까지는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울버햄튼의 모스케라 선수가 아스날전에는 상대 선수의 목을 조르질 않나, 제주스 선수의 똥골을 쑤시질 않나, 첼시와의 경기에는 카이세도 선수의 거친 태클을 하면서 이 새끼는 조만간 사고 한번 치겠다, 퇴장 한번 당할 때가 된 것 같다라는 느낌도 많이 들어서 울버햄튼의 퇴장 이슈 살짝 예상을 해보면서 저는 노팅엄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 웨스트햄 대 맨시티. 자, 웨스트햄은 29일에 본머스와 컵 경기를 치렀는데 나올 만한 선수들은 죄다 나왔던 경기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맨시티보다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 이 체력적인 부분을 결합해서 웨스트햄이 맨시티를 상대로 이변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어차피 두드려 맞는 걸 버티다가 맨시티 수비 라인이 많이 올라왔을 때 뒷공간을 활용한 역습밖에 기대가 안 되는데, 역습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제로드 부엔 선수가 컵 경기를 풀타임 뛰면서 두 경기 연속 풀타임을 뛰었다라는 점에서 체력적으로 불리한 웨스트햄이 맨시티를 상대로 역습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고, 맨시티는 로드리, 코바치치 같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지만 권도간 선수가 바르셀로나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로드리와 코바치치 선수가 없다고 해서 크게 맨시티의 경기력에 손실이 있다라고 보는 장면은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많은 말 필요 없이 웨스트햄의 단통패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 빌바오 대 AT 마드리드. 자, AT 마드리드의 경우가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자원들을 영입을 마쳤음에도 비아레알 원정을 가서 2대2로 무승부, 바로 직전인 에스파뇰과는 0대0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이번 시즌 1승 2무를 기록 중인데, 비아레알과의 경기에는 역습의 실점들을 했었고 에스파뇰과의 경기에는 가둬놓고 팼는데도 골문을 열지 못했던 경기였죠. 근데 일단 빌바오는 비아레알보다는 확실히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플레이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AT 마드리드가 역습에 대한 걱정은 좀 덜해도 될 것으로 보이고, 빌바오가 에스파뇰처럼 버티기만 하는 팀도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경기는 AT 마드리드가 우세한 경기를 보여줄 확률이 큰 경기인 건 맞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빌바오의 니코 윌리엄스 선수가 최근 맞대결에서 AT 마드리드만 만나면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빌바오의 승리까지는 보기 어렵지만 무승부 정도는 한번 빌바오가 홈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빌바오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6번 경기 에스파뇰 대 라요. 자, 에스파뇰은 기본적으로 이번 시즌 아직까지 득점이 없는 팀이고 골 기대값은 있지만 실제 득점으로 이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라리가에서 실제 득점에서 골 기대값을 뺀, 즉 XGDF 값 꼴찌를 기록하고 있죠. 반면에 라요의 경우는 XGDF 값이 라리가에서 2위를 기록 중으로 순도 높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에스파뇰의 경우가 낮게 가져갈 때 플레이가 잘 됐었는데 이번 시즌은 점유율이 낮아도 득점력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결과가 좋게 나오질 않고 있는데, 이번 경기는 에스파뇰이 홈에서 분명히 라요보다 높은 점유율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 라요의 경우는 워낙 점유율이 낮을 때 공격 플레이가 잘 나오는 팀이라는 점과 이번에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레알 마드리드 출신 하메스 로드리게스 선수 영입까지 마쳤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에스파뇰의 단통 패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 발렌시아 대 비아레알.
자, 발렌시아의 경우 이번 시즌 시작이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벌써 3연속 패배를 기록하면서 연패를 기록 중인데 원정팀 비아레알의 경우는 이번 시즌 시작이 굉장히 좋죠. 특히 공격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 라리가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역시 문제로 보이는 건 수비적으로도 아쉬움을 보여주면서 라리가 실점 1위를 달리고 있죠. 한마디로 많이 넣고 비기거나 승리하긴 하지만 상대팀한테 실점을 많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발렌시아의 경우는 득점도 안 터지는데 실점은 비아레알과 같은 6실점을 기록을 하면서 라리가 실점 1위를 기록 중이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무난하게 발렌시아의 패배를 픽하고 넘어갈까 했는데 이미 발렌시아가 리그 3연패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4연패까지 과연 갈 것이냐라는 생각과 비아레알과의 맞대결 전적을 볼 때 비아레알이 발렌시아 홈 경기장에 가서 승리를 했던 적이 2017년까지 내려가야 될 정도로 홈팀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맞대결 전적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발렌시아의 승리 이변까지는 지금까지 보여준 경기력으로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무승부 정도는 발렌시아가 홈 응원발을 받고 쥐어짜내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발렌시아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9번 경기 첼시 대 크리스탈. 자, 이 경기는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부터가 첼시가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14경기 연속으로 승리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압도적인 상성을 가지고 있고 첼시가 지금까지 개쓰레기 같은 경기력을 보여준 적이 많은데 그 암흑 같던 시절에도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승리를 했었다라는 건 크리스탈 팰리스는 첼시에 거의 뭐 저주가 걸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시즌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우 단 1득점도 기록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물론 1점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상대팀의 자책골이었기 때문에 올리세 선수가 떠난 공백이 확실히 느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 첼시가 지난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보여준 득점력이라면 충분히 홈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신규 영입 자원인 네투 선수와 펠릭스 선수도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서 팀에 적응을 마쳤다라는 점에서 많은 고민 없이 첼시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 토토 승무패 55회차 최종 픽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